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12월 3일인데 12월 1일 날짜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12월 3일입니다. 좀 바꿔주세요. 요번 주 날짜 이 파일 자체를 한 번에 잘못 만들었네요. 자, 일단은 볼게요. 12월 3일 화요일 매일헌법 기속과 재량 행정의 종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4년 해양경찰 경위 행정법 문제였는데요.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기속재량, 요거 먼저 구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수한 국가작용행위, 행정행위. 자, 학문적 개념, 학제적 개념, 이론상의 개념으로서 좁은 개념,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 의미의 개념. 왜? 자, 행정이란 말을 썼을 때는 법률 유보,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실체적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켜야 돼요. 실체적 의미. 실질적 의미, 실체적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 처분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처분 등보다는 좁다. 그래서 처분 등의 개념이 행정위보다도 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반드시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행정행위는 정말 좁은 개념의 학문적, 학제적, 처분 등은 쟁송법상, 자, 법상 개념으로서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이해하셔야죠. 자, 이런 행정의 종류를 보면, 자, 일단은 행정의 종류, 뭐 침익적, 수익적, 권리의 변동 가장 대표죠. 침익적 행정행위. 자, 이제 행정행위로 뼈발통수학도 줄여서 수익적 행정행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 복효적 행정행위. 이런 것들. 요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침익, 수익, 복효. 요게 이제 행정의 종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법상인, 사법상인, 그거는 그냥 모든 국가 작용에 관한 구별 기준이고요. 또, 자, 구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률 근거. 아니,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요거 이제 법률유보 근거를 둬야 되는데, 법률유보에 조금 완화된 형태. 그래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이렇게 구별하는 거지. 재량행위.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법률유보에서 법률에, 자, 한마디로 의사표시라는 의지가 들어있으면 법률의적 행위, 준법률적 행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가작용 행위인데 의사표시 또는 의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 여부에 따라서 법률의적 행정이 준법률의적 행정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법률의적 행정이 준법률적 행정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기속행위, 재량행위, 법률의적 행위, 준법률적 행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의지표시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중에 기속과 재량행위로 나눠지는데 과거에는 종전에는 재량행위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따로 두지 필요가 없으니까 있다 없다 문제, 있는데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문제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기속행위는 아예 법적 근거를 반드시 필요하고 법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종전에는 이건 사법심사 대상이었다. 법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행위. 이는 법대로 자 사법심사 대상으로 아니다 라고 했는데, 모든 세상의 국가작용 행정위가 법대로 움직이면 되고 법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1도 양단적으로 딱 떨어지게 우리나라 행정법이 아직 법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어. 여기 법률유보의 행정법 체계가 행정법이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기속행위고 어떤 행위는 재량행위인지 완전히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기속행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안 돼서 기속행위로 해석을 했다가 기속행위로 원칙적으로 보고 기속행위로 이해를 하고 원칙으로 보고, 다만 이런 말이에요. 중대한 공익상 사유 이런 게 있다면, 저 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해요. 주로 환경상 피해, 환경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형질 변경, 임목벌채, 그다음에 산림훼손, 농지 전용 이런 게 따르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속행위가 원칙이지만 이런 문제가 딱 보이는 순간 뭐로 바뀐다? 재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엄격하게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건축허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딱 해줄 때 형질 변경이 따라와. 건축허가 딱 해줄 때 임목벌채가 따라와. 건축허가 딱 해줄 때 농지 전용이 생겨. 그러면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 없는 법률에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거부도 가능하다. 거부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자, 거기다가 현대 와서는 종전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됐다. 이건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는 종전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재량행위도 여기는 기속행위가 나온 문제고, 여기는 재량행위도 과거에는 사법심사 안 하다가 지금은 뭐 한다? 아무리 법적 근거 없이 법률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해도 아무래도 일반 원칙은 지켜야지.
준수해라 이거지. 일반원칙 준수해라. 일반원칙 준수해라. 그럼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되니까 일반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재량심사도 일반원칙상 내적인, 그래서 한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원칙을 어겼을 때는 남용이 되는 거고, 아예 벗어나면 그러면 일탈로서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다 뭐가 정답이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원칙 준수해라 라면 아예 외적 한계를 벗어났다, 외적 경계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일탈. 그래서 지금은 재량행위도 일탈남용 사법신탁한다. 행정기본법에도 명시적 근거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재량행위 대표적으로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자, 과징금 명령이 났는데 이 명령이 일반원칙에 반한다 또는 일탈했다, 일반원칙에 반한다, 남용 일탈했다 이점에, 그러니까 또 외적 한계를 벗어났다 일탈 이렇게 갖고 일탈 남용이 걸리면 위법은 되지만 과징금 금액이 얼마다라는 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일탈 남용만 검토하는 거지,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행정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은 없어요. 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과징금에 관해서 위법이 있을 때는 과징금 금액을 전액을 취소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법률에 보니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으면 그 산정 기준 이상을 일부 취소한다,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 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거 뭐야? 말은 면허지만 특허잖아. 특정인에게 어떠한 제한된, 그러면 한정된 자원의 재분배잖아. 따라서 이건 특허기 때문에 재량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또는 여객자동차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중교통. 2번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의 납부 명령, 재량권 범위를 다소 벗어났다면 법원은 사법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 판단할 수 있을 뿐 과징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처분은 못한다. 맞죠? 자, 건축 허가 나서 허가 기소.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재량으로 간다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 밑에 있잖아. 형질 변경 허가는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 그러면 이건 재량에 속한다. 이거 맞는 지문. 건축 허가권자 허가 신청 법령이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을 때, 법에 만들 때, 적법할 때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여기에 왜 중요한 거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법령상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답은 3번. 어렵죠. 쉽지 않아요. 뭐 경찰 간부 문제 40문제 해양 간부 이런 것도 마찬가지 40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문제 하나둘씩 자, 한 번씩 정리하시고 문제 푸시고 또 암기까지 하신다면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행정법은 정의력과 함께 하셔야죠.